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가영입니다. K뷰티와 K푸드 2025년 성장 너무 잘해주었죠? 하지만 2026년 오프라인 진격을 바탕으로 더 좋은 한 해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우리 K푸드와 K뷰티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2025년 시장의 주된 모멘텀이었던 유럽 시장이 생각보다 진출이 오래 걸렸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2026년에는 미국, 유럽, 중동 지역이 각각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주요 종목, 특히 저희 회사 탑픽인 APR, 삼양식품 그리고 실리콘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파민 시대라고 우리의 지금 시대를 흔히 문화평론가와 과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마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뇌에 보상회로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과 같은 번영의 시대에는 사실 즉각적인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즐길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단한 스크롤만으로도 재밌는 것, 그리고 맛있는 것들을 사실 금방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더욱 우리 인간의 소비 행태는 점점 더 큰 자극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K뷰티와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비 행태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성장을 너무 잘해준 K뷰티와 불닭볶음면이지만 아직까지도 진출을 덜한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K뷰티의 각 시장 내에서의 수출 현황을 좀 가져왔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K뷰티가 수출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유럽 시장 봐주시면은 유럽연합 27개국 합산으로 봤을 때 한국의 순위는 아직까지 7위이고 전 세계에 정복하지 않은 시장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음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2025년 주된 투자자분들의 기대였던 유럽 시장은 생각보다 진출이 오래 걸렸고, 거기에는 사실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유럽 시장은 유독 오프라인 비중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유럽, 미국, 중국에서 스킨케어, 선케어, 즉 K뷰티의 주된 시장에서의 이커머스 점유율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미 시장의 절반을 이커머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들과 달리 빨간색 선분으로 표기된 것처럼 전체 시장의 22%만을 이커머스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커머스가 비중이 낮고 오프라인이 비중이 높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유럽 화장품 오프라인 시장 유통 구조를 한번 봐주시면 브랜드에서 도매, 소매, 소비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도매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브랜드사와 소매상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 정말 큰 브랜드, 이를테면 로레알, 그리고 정말 큰 소매상, 이를테면 영국의 부츠와 같은 그런 경우에만 직거래가 일어나고 대부분은 도매상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도매상이라는 단계 자체도 사실 여러 단계로 거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제가 지금 도매상이 예시로 가져온 것 중에 오리엔트레이드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K뷰티의 최대 유통상인 실리콘투의 유럽 내 가장 큰 고객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리콘투의 미국 내 최대 고객사는 소매상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의 최대 고객사가 도매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럽 시장 유통 구조가 미국 시장보다 얼마나 복잡한지 그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진출이 느린 두 번째 이유는요, 유통구조가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유럽이라는 시장 자체가 수많은 국가들, 문화권이 그리고 유통 채널이 다른 수많은 국가들로 파편화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커머스라는 채널에서도 파편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시장의 절반을 아마존이라는 큰 유통 공룡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 주요 국가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전부 다 시장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커머스에서의 점유율을 보시면 이 역시도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는 이커머스 시장의 무려 절반을 아마존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이 주요 국가들을 관통하는 단일한 유통 공룡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를 하지 않고요. 물론 아마존이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존의 비중을 각 국가 내에서 살펴보시면 사실 반드시 가장 큰 유통 채널인 것도 아니고, 또 각 국가에서 가장 큰 유통 채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K뷰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단일한 채널을 공략을 하면 초기 진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략해야 될 채널들이 이커머스에서조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출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진출이 느렸던 세 번째 이유는 사실 항로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한국에서 유럽으로 도달하는 컨테이너선의 소요 시간을 넣어놨고, 오른쪽은 미국으로 도달하는 소요 시간을 넣어놨는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항에서 출발한 화장품이 메인 허브까지 도달하는 데만 무려 60일이 걸리고, 내륙 운송과 항구에서의 대기 시간 같은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의 100일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미국으로 가는 데는 50일 정도가 걸리니까 거의 2배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의 거래가 안착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물건을 보내놓으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초기 진출 단계에서는 사실상 브랜드사든 유통사든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계에서는 이렇게 항로가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초기의 병목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2025년에는 생각보다 유럽 진출이 느렸는데 과연 2026년에는 어떨까요? 미국, 유럽, 중동으로 나누어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뷰티의 미국 시장 수출 성장률인데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은 성장률, 올해는 16%가 기대되지만 내년도에는 27%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K뷰티가 미국 시장에 처음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4년에 보여줬던 높은 성장률이 올해는 오히려 둔화가 되면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수출이 성장률이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2025년의 상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가장 왼쪽 차트의 위쪽 파트를 봐주시면 K뷰티의 미국 내 수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커머스 매출 성장률과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성장률을 한번 봐주시면 약간 이상합니다. K뷰티의 이커머스 매출 성장률은 41%, 사실 3분기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50% 성장을 했었고요. 또 오프라인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무려 33%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수출 성장률을 사실 압도하는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유는 2024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뷰티의 미국 진출 원년이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사실 잘 되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때 보내놓았던 재고들이 2015년에 걸쳐서 소진이 되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쪽에 K뷰티의 미국 시장 침투율을 봐주시면 이커머스에서 올해 K뷰티는 무려 전체 시장의 7% 정도를 침투를 했고, 특히 아마존이라는 채널을 기준으로 본다면 12%까지 도달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8% 정도로 성장을 할 것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올해까지는 침투율이 2%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메디큐브와 같은 인기 브랜드들 조차도 사실상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얼타뷰티와 같은 미국 내의 멀티 브랜드 스토어들, 대형 리테일러들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얼타뷰티 이어서는 사실상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 타겟 같은 대형마트 채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 얼타 같은 경우에도 K뷰티가 우리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내년도에 대해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내년도에 얼타뷰티와 같은 미국 내 화장품 대형 유통 채널에서의
KBT 침투율이 6%까지 도달한다고 보는 것은 사실 크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그것을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오프라인에서 KBT의 매출 성장률은 65% 정도가 전망이 되고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 자체는 작년보다 조금 둔화가 되어서 23% 정도 예상이 되기는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재고 소진의 한 해였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다 현실화된 시점에서 재고 재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수출 성장률은 두 개의 모멘텀을 합쳤을 때 결국은 27%로 올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출 성장률이 사실 우리 섹터의 주된 주가의 스윙 팩터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출 성장률이 반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KBT의 유럽 시장 수출 성장률은 내년도에 52%로 올해보다 더 높은 성장률 보이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유럽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수출국들의 성장률 중에서 한국만이 사실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봐주시면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수출 점유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았었기 때문에 수출 점유율이 2.7%에서 현재 5.5% 정도로 올라온 상황이어서 아직은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전망을 하냐면요. 이제 먼저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봐주시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통상 어떤 시장에든 초기 진출을 했을 때 오히려 성장률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높게 나오다가 초기의 변동성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KBT의 유럽향 수출 성장률은 오히려 그 성장률 자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아파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 유럽 시장은 초기 진출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을 해소를 해 나가면서 수출이 이제야 본격화되는 단계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가속화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봐주시면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유럽에서 비록 올해는 5.5%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기준으로 7.5% 그리고 영국에서 12%를 도달하면서 각 순위도 유럽연합에서 올해는 7위였지만 내년에는 4위로 영국에서는 올해는 4위였지만 내년에는 3위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점점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나 유럽향 수출이 KBT의 전체 수출 모멘텀을 이끌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BT의 중동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수출은 그야말로 내년도에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좌측에 있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초기 단계에는 사실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확실한 것은 성장률이 100%가 나오든 50%가 나오든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내년에는 정말 중동 시장의 수출이 KBT 전체 수출에 크게 기여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로서 KBT 도매상으로서 가장 중동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투인데 실리콘투조차도 물류창고가 중동에서 아직 운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닭볶음면, K푸드인데요.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도 생산량이 그대로 매출로 이어지는 초과 수요 단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1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국향 수출 성장률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왔고 전체 라면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우려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전체 산업 데이터와 개별 종목 간, 기업 간 데이터에 다소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회사 내부 데이터에 의하면 사실 오히려 11월 매출은 미국 매출 역시도 크게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시행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직까지도 초과 수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로는 이제 드디어 종목,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K뷰티의 주가 계절성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4년 그리고 25년 두 해에 걸쳐서 벌써 K뷰티의 주가는 높은 뚜렷한 계절성을 보여왔습니다. 바로 상반기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이것이 사실 2년 연속 반복이 되었고 그것은 산업의 계절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계절성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인지하는 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 조정이 하반기에 크게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은 사실 K뷰티가 미국에 진출한 원년이었기 때문에 그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올해는 이제 더 이상 K뷰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주가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사실 이 상승 기점이 올해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투자자들의 행동도 더 기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연말인 지금 시점에서 서서히 매수를 진입하고자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진입하시기 좋은 시점이시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높은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소비재에선 특히 PER 기준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PER이 높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비싼 게 아닙니다. 성장률과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성장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 이제 APR 같은 경우에 저희 탑픽인데 APR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매출 성장률 54%, 영업이익 성장률 57%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이어 포워드로 PER이 지금 21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률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리콘2 그리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죠. 삼양식품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높은 성장률, 이제 40% 정도의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이 기대가 되는 반면에 PER 같은 경우에는 12배 그리고 17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확신을 갖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이 확신을 갖지 않은 상태가 사실 이제 확신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장률, 높은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들로 APR, 삼양식품 그리고 실리콘2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화장품 음식료 업종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삼성증권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